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진화, 철학 환타님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제이릭은 길거리 걷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 밤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조직에서 팔아놓으라고 말아 하루분의 마약을 처분하지 못하고 재수없게도 마침 지나가는 다른 갱단의 눈에 띄어 얼굴은 지금 떡이 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코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소매는 지금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지금 아지트로 들어가며 얼굴과는 상관없이 윗대가리 놈들에게 신나게 얻어맞을 것이다. 왜? 약을 못 팔았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2번씩이나 진저리 치도록 얻어맞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었다. 특히 덩치 큰 흑인 녀석이 걷어차 갈비뼈 부분을 땅에 발 디딜 때마다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다. 망할 놈들. 하위 말단이라 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때였다. 투덜거리며 길을 걷던 제릭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반짝였다.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본 제릭은 발소리를 죽여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프리레이시거리는 갱들의 고향이었다. 특히 이런 늦은 밤에 걷는 사람들은 딱 2종류뿐이라고 보면 되겠다. 개 또는 마약을 사는 사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다. 텔러다리 군교 지방은 그나마 안전했다. 갱들이 관여하지 않는 조용한 그런 빈민가였기 때문이다. 얼굴이 떡이 된 상태로 다른 밝은 거리를 나가며 시비가 붙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릭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는데 그때 50m 앞쯤에서 그것이 보였다. 여자였다. 10개 비치는 가로등 말로고는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가동 불빛이 비치는 거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래, 이것뿐이라면 제릭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체였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체의 뒷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릭은 눈을 빛내면서 조용한 걸음으로 빠르게 그녀를 쫓았다. 1시? 아니, 2시쯤 되었을까. 이 늦은 시각에 슬럼가에서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 안 봐도 뻔하다. 이미 어느 패거리한테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주 성적으로 미친 여자라는 거다. 어느 쪽이라도 좋다.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 그래도 테일러 근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 중 하나였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제릭의 숨소리가 폭발하며 이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길고 늘씬하게 뻗은 다리가 이미 그의 성기를 빳빳하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백인 여성이었다. 휘디인 피부와 잘 짜여진 몸매를 지닌 여자였다. 제릭은 달려가서 그녀를 덮친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았다. 강간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패거리들과 수차례 해보았고 그럴 때마다 여자들의 반응은 뻔했다. 거칠고 강렬한 저항, 비명. 하지만 이내 몇 차례의 폭력이 가해지마 양처럼 순해진다는 걸 제릭은 알았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훑어보는 제릭의 의아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비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손은 가지런히 아래로 내려져 있었고 미동없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뭐 아무렴 어떤가. 그는 즉시 여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세를 잡았다. 여자는 순순히 그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 아니, 가만히 있지만 그가 자세를 잡을 때마다 순순히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옳다. 제릭은 이내 바지를 벗어버리고는 자신의 양물을 그녀에게 삽입했다. 신음은 없었다. 얼굴에 찌푸림이나 몸의 반응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전혀 미동도 않는 그녀를 상대로 제릭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자신의 아래가 보였다. 성기가 처참히 뜯겨져 나왔다. 피가 줄줄 나온다. 제릭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녀가 다리로 제릭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다. 제릭은 오한에 몸을 떠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그옷을 보았다. 이빨이 달린 큰 무언가. 그녀는 다리를 끌어당겨 제릭의 아랫배를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그곳은 마치 괴생물의 입처럼 만족스럽게 제릭의 아랫배를 뜯어갔다. 사려고 멈추지 않는다. 제릭이 처음에 가졌던 소형처럼 무언가 뜯겨져 나가는 소리,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남자의 소름 끼치는 비명은 약 반 시간가량 계속되었다. 거리가 온통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피에 젖은 한 나신의 여자가 앉아있었다. 매우 행복한 표정이다. 또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DNA 구조를 지닌 희귀생물을 창조해내실 쿠트 박사님을 인터뷰에 모시겠습니다. 쿠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익숙치 않은 저 고려해주셨으면 하네요. 걱정 마십시오. 전 세계가 당신에게 이목을 집중 중입니다. 당신이 말실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웃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제가 질문 약식을 뽑아왔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타깝지만 매우 중대한 연구인 걸 아는지라 저희도 난처한 부탁을 할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시작해 주시죠. 우선 이번에 제가 만들어낸 것은 명칭적으로 새로운 DNA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약물 처리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원자 단위의 수천 분의 1을 나누어지는 그 소량의 체계 쥐나 DNA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DNA를 추출해내어 여러가지 실험을 거듭하던 도중 이 쥐나 유전자를 엄청나게 촉매시킬 수 있는 화학 처리법을 알아냈습니다. 인간에게서 추출한 DNA에 우리가 알아낸 화학약품을 가미하면서 현재 약품이 되었죠. 문제는 진화의 촉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는 원숭이의 약품을 투여된 뒤에 수중 생활에 노출되도록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게 된 신종 생물의 탄생이었죠.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수만 년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이 대변화가 오로지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어느 생물에게 투여해도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가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약품은 매우 극비 또는 최고의 방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발견은 저희가 했지만 과학계가 무리 없이 도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나야 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약물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약품은 운송 도중 어느 사이비 종교단에 습격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수송선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모든 약품이 무사한 걸로 알려졌다. 물론 거짓말이다. 한 꼬마아이가 땅에 떨어져 유리캡슐 내부에 찰랑이는 맑은 물을 주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키우는 개미지옥에다 액체를 주워 버렸는데 다음날 화분은 비어있었다.